네, 안녕하세요. 걱정수집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수식 활용하기 8탄 적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적금 데이터베이스는 매월 고정된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 적금과 그리고 자유롭게 금액을 납입하는 자유적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월 고정된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적금입니다. 정기적금도 중요한 것은 금액과 금리겠죠. 월 납입 금액, 이것은 금리, 그리고 기간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수식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전에 적금 이자에 관한 간단한 내용을 짚고 가겠습니다. 자,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A라고 하면요. 이 매월 납입하는 A라는 금액은 항상 같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맨 처음 납입한 A는 통장에 거치된 기간 동안 만기 때까지 이렇게 쭉 이자를 받습니다. 두 번째 달에 납입한 A는 첫째 달 빼고 이렇게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마지막 달에 납입한 A는 딱 한 번 이자를 받겠죠.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맨 처음 납입한 A라는 금액은 월 복리로 해서 이자를 12번 받습니다. 복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 납입한 A는 11번을 받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마지막 달에 납입한 A라는 금액은 이자를 딱 한 번만 받습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는 거 한번 짚고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변수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let라는 함수를 활용할 거고요. 자, 변수를 할당해 주겠습니다. 월 납입 금액은 A라고 해주고 금리는 R이라고 해줄 건데 여기에서 금리는 연이자율이기 때문에 나누기 12를 해야 월 복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기간은 생략을 하고 1년으로 기준을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현식을 활용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식을 수열로 해서 요약을 해보면요. 조금은 복잡하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 곱하기 1 더하기 8 더하기 1 더하기 R의 12승 빼기 그리고 나누기 R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아까 그 식을 이렇게 수열로 정리한 게 이 식입니다. 조금 더 깔끔하게 적을 수 있긴 하지만 노션 수식에서는 이렇게 적는 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의 이름은 세전 수령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맞게 계산이 되는지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땡땡 은행 회의적금 월 납입금액 100만원 금리 4.5% 기간은 생략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전 수령액이 1229만 6천 얼마 나왔습니다. 자, 맞는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100만원에 1년 4.5% 월 복리 계산하기. 자, 세전 이자가 29만 6,560원입니다. 자, 맞죠? 29만 6,560원. 반올림해서 이렇게 맞게 계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200만 원은 납입 금액을 다 합친 것이죠. 그것도 그러면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최종 납입 금액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월 납입 금액 곱하기 기간으로 해줄 건데요. 기간은 월로 해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12달. 최종 납입 금액은 1200만 원인데 세전 수령액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후 이자를 구해 보겠습니다. 세후 이자는요, 세전 수령액에서 최종 납입 금액을 빼면 이것은 세전 이자겠죠? 세전 이자에서 곱하기 15.4% 세금을 제외한 84.6%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후 이자는 25만원 밖에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세후 이자도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후 이자 더하기 최종 납입 금액 하면은 세후 실수령액이 되겠습니다. 자, 세후 이자도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25만 890원 맞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것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복사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이라는 변수를 추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1년 말고 다른 기간의 적금 이자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자, 새로운 변수 S라고 하고 기간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22 대신에 S를 넣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맞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24개월, 그러니까 2년짜리 적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세전수령액 2,515만 8천 얼마입니다. 맞죠? 세전이자
115만 8,021원 2,400만 원에다가 더해진 거니까 맞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후이자도 맞게 계산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기간에 따라서 이자도 계산되는 정기적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적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적금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일단 금리를 적어 주시고요. 는 4.2%로 하겠습니다. 자유적금이라는 것은 회차별로, 월별로 납입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속성을 회차별로, 월별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차별로 속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얘는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이제 이자를 계산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유적금 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한 수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베이스 수식을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 있구나 아이디어를 얻어 가시거나 혹은 제가 추후에 이 재테크 관련한 수식 부분을 정리를 해서 템플릿을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혹은 수정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회차에 납입한 금액은 이자를 12번 받습니다. 이 나누기 12는 월복리이기 때문에 연이자율을 12로 나눠준 것이고요. 이 12거듭제곱은 12번 복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1회차에 납입한 금액은 이렇고요. 2회차에 납입한 금액은 11번 이렇게 받는다는 말입니다. 빠르게 적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작성한 후에 완료를 누르면 이자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얘는 세전 수령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다른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맞게끔 계산이 됩니다.
마지막 달에 돈이 많이 남아서 500만 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이렇게 이자가 더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세전 수령액에서 납입한 금액을 빼면 세전 이자가 되겠죠. 거기다가 84.6% 곱하면 세후 이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납입한 금액은 따로 속성이 없다, 맞죠? 그럴 때는 sum이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1회차부터 12회차까지 더해주신 금액을 빼면 세전 이자가 되겠습니다. 빼면 세전 이자가 되고 여기다가 84.6%를 곱하는 겁니다. 자, 엑셀이나 스프레드시트와 달리 이렇게 영역을 드래그해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은 불편합니다. 이 썸 같은 경우도 그냥 드래그하면 되죠. 그런데 이 노션에서는 조금은 그런 점이 불편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후 이자 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세후 이자에다가 썸 1회차부터 12회차까지를 더하면 세후 실수령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달라도 그에 맞게끔 이자가 계산이 되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자유적금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소식을 활용해서 적금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 알아보았습니다. 네, 혹시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